집까지 팔아줬는데 그 집이 정리된 물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김영수 78, 이정순 75, 두 사람의 인생은 언제나 조금 부족한 상태로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걸 불행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 영수는 공사판에서 일했습니다. 아침 오시면 일어나 아직 어두운 길을 걸어 현장으로 향했고 하루 종일 몸을 쓰며 일했습니다. 여름엔 땀이 눈을 가렸고 겨울엔 손이 얼어붙어 망치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민재는 늘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그 웃음 하나면 하루의 피로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정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덜 팔렸네. 내일은 더 팔아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언제나 같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민재 학원비는 꼭 내야지. 우리 애는 남들처럼 키워야지. 두 사람의 삶은 늘 자식 중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이었던 민재가 작은 상장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저 상 받았어요. 영수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그날 밤 정수는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 키우고 있는 거 맞죠?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그 말 하나로 두 사람은 다시 버텼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민재는 어른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처음 만났을 때 참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정수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그래, 괜찮은 사람이네. 결혼 후 몇 년은 평범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안은 더 바빠졌지만 더 따뜻해졌습니다. 도윤은 할아버지를 졸졸 따라다녔고 서윤은 할머니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여 밥을 먹고 생일이면 케이크를 나눴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가족은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민재의 사업이 흔들리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작은 신호였습니다. 전화가 늘어났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식탁에서도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재야, 요즘 힘든 거 있냐?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조금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민재는 결국 부모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저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영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정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집 팔아요. 영수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두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팔자. 그 말이 두 사람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을 팔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집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벽에는 민재의 키를 재던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작은 방에는 옛날 장난감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정순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애 키웠는데. 정순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 돈은 그대로 민재에게 건네졌습니다. 민재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 집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두 사람의 마지막 믿음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밝았고 식탁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드세요. 지은의 말에 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반찬을 꺼내려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애들 먹이려고 둔 거예요. 말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는 반찬을 꺼낼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건 먹어도 되는 건가?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건 내일 쓸 거라서요. 그건 조금 아껴 먹어야 해서요. 작은 말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영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젓가락이 멈추는 순간이 늘어났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병원비가 좀 나와서.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가 좀 빠듯해서요. 그 말에 정수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외식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시키면 남아요. 그 말에 정수는 먹고 싶던 음식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눈치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민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웃음소리가 이어졌고 술잔이 오갔습니다. 영수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그 말을 듣게 됐습니다. 아, 그 집이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정리했죠 뭐.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요즘은 부모님 집 팔아서 투자하는 게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 정리했대. 그 말에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냉장고 앞에서 영수는 사과 하나를 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냐? 이건 제 거예요. 드세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끝내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재를 불렀습니다. 나는 집을 판 게 아니다. 너한테 준 거다. 민재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은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짐을 쌌습니다. 여보, 우리 나가요. 그래, 편하게 살자. 다음 날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지내라. 그 순간 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말이 있었습니다. 정리했죠 뭐. 그리고 이건 제 거예요. 드세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민재는 집을 나섰습니다. 부모님 찾으러 간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작은 임대주택 앞에서 두 사람을 찾았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영수가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서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를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을 남긴 뒤 영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재의 발걸음은 매일같이 그 작은 임대주택을 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돌아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다가도 손이 멈췄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리했죠 뭐. 요즘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 말들이 이제는 자신의 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겨우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정순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네.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민재는 거의 매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뿐이었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하네요. 그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남아있던 지은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달라졌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할아버지는 왜 안 와? 그 질문에 지은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혼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득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던 영수의 모습. 그때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결국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매일 어디가? 부모님 댁. 지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민재는 놀란 눈으로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부모를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지은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겨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정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챙긴다는 핑계로 아버님, 어머님 마음을 못 봤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그 말은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네 사람은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반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식사는 이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민재는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가 모시겠습니다. 영수는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 말에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부모의 병원 예약을 챙기기 시작했고 지은은 식탁에서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같이 드실래요? 아버님, 더 드세요. 그 말은 이전과 같았지만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같이 자요. 할머니, 내일 또 와요. 그 웃음소리가 다시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가자. 그 말은 아직 남아있는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민재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영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가보자.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눈치가 아니라 배려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침묵이 아니라 대화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말이 다시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모신다는 건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날 이후 민재는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했죠 뭐.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